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심리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심리학이 도대체 뭘까? 이놈의 심리는 심리학을 왜 배울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목표, 생각 열기, 심리학이란 정리, 이렇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자, 첫 번째, 수업 목표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심리학의 정의와 목표를 이해할 수 있다. 네. 생각 열기. 자, 심리학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의 심리학은 뭔가? 그럼 과거의 심리학은 또 뭔가? 이 심리학 하는데, 이 심리라는 건 또 뭔가? 참, 네, 그렇습니다. 심리학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쩌고 저쩌고 주의도 있고, 심리 테스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몸짓, 행동, 뭐, 사람 간의 어떤 사랑? 어떤 대화? 그런데도 심리가 작용을 하고 혹은 심리학을 이용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심리학을 선택했나요? 네. 왜 심리학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참고 영상 하나 보도록 합시다. 네. 개인적으로는 김경일 교수님이 인지심리학 그쪽 분야셔서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심리학을 우리가 배우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길고 긴 영상을 보셨거나 혹은 시간에 쫓겨 넘기셨다면은 제가 그 영상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불안증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왜 불안할까? 음? 팩트를 몰라서 그런다. 왜 불안한지, 불안한 그 이유, 사실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을 한 겁니다. 불안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이 사실, 불안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불안을 만들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한 굴레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러한 불안을 없애고 싶다면은 팩트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좀 거리를 두고 멀리서 나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도 불안하다면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왜 불안한지 찾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혹은 자신의 불안한 어떤 이유나 감정,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대화를 나누면서 불안을 없애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런 심리학을 활용해서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말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양쪽 다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왜? 불안을 덜어내기 위해서. 다음으로는 무기력증입니다. 무기력증. 여기선 번아웃과 무기력증의 차이점을 설명을 합니다. 번아웃은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여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못해. 근데 무기력증은 에너지가 있지만 쓸 방향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 써야 될지. 음. 그리고 이러한 무기력함은 우울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벗어나냐? 일단 뭐라도 해라 라는 겁니다. 가벼운 것부터.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는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해라 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설거지라든가 산책 같은 거. 그리고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격려를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파악하고 언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따라서 여러분들도 심리학을 활용해 가지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왜? 무기력함과 우울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타인이든 자기 자신이든. 그리고 3부로 얘기하는 거는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이유 두 가지. 미래와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아니, 일어나지도 않을 먼 미래를 우리는 걱정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혹은 어떻게 좋게 개선을 할지, 이 관계의 끈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은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사이사이에 작은 목표, 단계적인 목표가 있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미래에 대한 이런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불면증도 줄어들겠죠. 또 대부분 외로워서 또 잠을 못 잡니다. 이 외롭다는 거는 사랑에 대한 감정, 뭐 이성적인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인정 욕구에 대한 어떤 사랑, 따뜻함,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 호르몬적으로 봤을 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외로워집니다. 네. 그래서 잠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또 다시 되돌이표가 될 수도 있겠죠. 도대체 그럼 왜 잠을 못 자는가? 네. 누군가에게 따뜻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또 심리학을 활용해서 따뜻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왜? 불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음으로는 소시오패스입니다. 4부 소시오패스인데, 소시오패스는 뭐 나중에 쌤이 따로 정리를 해서 뭐 나르시시즘이랑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랑 비교를 하면서 나중에 또 덧붙여서 가스라이팅 같은 것까지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소시오패스만 한번 살펴봅시다. 소시오패스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난 사실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네. 소시오패스는 의외로 친절하고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이제 갉아먹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신뢰를 쌓아놨다가 이제 니 탓이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회나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후천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공감 능력도 조금 결여가 되어 있고, 공감 능력이 결여가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악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후천적으로 된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부모님의 학대가 있을 수도 있겠고, 성장 과정에서. 어쨌든 그런데 이 소시오패스한테 당하는 사람은 어떨 때 당하냐? 본인이 외로울 때 소시오패스한테 당하기 쉽다. 네, 취약해지고 의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 사실 깊은 관계도 중요하죠. 깊은 관계도 중요합니다. 진짜 절실한 친구 한두 명만 갖고 가도 인생에서는 뭐 보람 있었다, 좋은 인생이었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사실 취미 생활을 통해서 넓고 얕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취미 생활을 통해서 작은 단계의 어떤 목적에 성공을 이루고 그런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또 성취감도 들고 또 삶의 활력도 나고 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심리학을 활용해서 이 사람과 어떻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또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사람도 될 수 있도록 배워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소시오패스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 타켓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분노인데요. 화죠, 화. 우리는 왜 분노를 할까? 진실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오해가 쌓이고, 그것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제 화가 나게 되겠죠. 근데 분노를 하면은 은근히 이 팩트에 집중을 안 하고 분노했다는 이 감정 자체에 집중을 하고 그 감정에 이제 속게 되고 휘둘리게 되면은 분노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가 생겨요. 네. 분노할수록 내 자신을 잃는 거죠. 그 감정에 내 자신이 먹혀서.
그리고 또 사람들은 사실 분노의 게이지가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의 분노 게이지를 갖고 있다. 근데 한 99까지는 참아요. 근데 재수없게 나에게 100을 터뜨리는 사람한테 화를 다 쏟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화를 관리하는 거,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살펴보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분노를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다면은 시간을 두고 산책을 한다던가 걸으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 왜 내가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걷다 보면 분노의 원인과 결과 혹은 또 해결 방안까지 도출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활용하면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왜?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영상을 요약하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네. 이 영상을 좋아요. 어차피 풀영상이니까 이 강의 영상에 일단 넣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건너뛰실 분들은 건너뛰시면 돼요. 왜냐? 쌤이 요약해줬으니까. 자, 다음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요입니다. 왜 심리학을 배우는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서 길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심리학이 도대체 뭐냐?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심리학은요, 마음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마음이래, 마음. 또 그럼 마음은 또 뭐야? 참, 이 마음, 이 관념적이고 이 형태를 딱 잡을 수 없는 이 마음, 도대체 뭘까? 이 심리학은요, 인간의 마음 구조와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실험적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이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입니다. 과학. 네, 과학의 한 분야예요. 사실 과학으로 떨어진 거는 또 얼마 안 됐어요. 이건 또 차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심리학이 과학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차후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라고 한다면은 실험을 하죠. 보통 실험을 하고 결과를 도출을 해내고 데이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뭐 내가 세운 가설이 틀렸다, 맞았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극을 주고 비슷한 경험을 하고 우리는 보편적인 어떤 반응을 합니다. 보편적인 심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들을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화되고 정리가 된 것들을 심리학이라고 봐도 네, 무방할 것 같아요. 즉, 실험 및 연구를 통해 보편적인 마음, 이런 법칙을 찾아내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심리, 상담, 정신, 또 그 외에 뭐 뇌과학이라던가, 네, 이런데 심리학이 많이 활용되고 교집합되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 많은 얘기를 꺼낸 거였습니다. 심리학을 도대체 왜 배울까? 네. 나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너, 타인도 모르는 타인. 네.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학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심리학이란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요, 또 다른 내용으로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